현재 인간들이 그대로 있고 석기시대 스톤에이지로 돌아가면 몇 년 만에 다시 우리 지금 현재의 문명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가능하겠느냐. 단지 기억한 정보만을 이용해서 지식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할 때 어떤 형태로 유지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다 생각이 많다 보니까 싸워 이제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어머니의 배양 능력이라고 할까요?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집에는 없는 색깔이 없었어요. 곰팡이는 그러면 일단 안 울 수는 없죠. 성이 뭐예요? 저는 우람한데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는 과학을 보다. 저는 정영진이고요. 저는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김흥빈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과학자분들과 함께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재밌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내용들 먼저 좀 해결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거부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대기가 늘 가득하다 보니까 공기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이제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올라갈수록 점점 희박해지고 이제 우주로 가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우주 전체에 공기가 만약에 꽉 차 있는 상태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 우주 나가서도 숨 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주는? 너무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공기 저항에 의한 속도 감소가 생기겠죠. 그러면 지금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딱히 지구의 속도를 저해할 만한 요소가 없지만 공기로 가득 차 있다면 점점 더 서서히 느려지게 될 거고 결국에 태양 쪽으로 빠져버린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마 그 저항이 계속 있으니까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거에도 영향을 매우 많이 미치겠군요. 네, 실제로 죽어가는 별들은 우주 공간 주변에다 계속 먼지 구름을 토해내거든요. 그때 퍼져나간 먼지 구름 때문에 옆에 멀쩡히 돌고 있던 행성들이 속도가 느려져요. 오, 진짜로? 그래서 안쪽으로 점점 궤도가 작아져서 잡아 먹히기도 하고 합니다. 우와. 그래요? 네. 큰일 나네. 아, 네. 그리고 하나 제가 이 질문 주신 분께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주도 딱히 텅 비어 있진 않아요. 굉장히 높은 밀도의 가스 구름으로 가득 채워져도 있습니다. 거의 진공 아니에요? 물론 밀도가 굉장히 낮죠, 대부분은. 근데 밀도가 유난히 높은 지역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은하가 바글바글 모여있는 은하단 중심으로 가면 워낙에 중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가스 구름들이 높은 밀도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성분은 주로 어떤 거예요? 주로 수소 그런 것들로 이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논문 쓰고 연구했던 천체 사진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요렇게 생긴 은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밀도로 가득 찬 은하단 공간 속을 은하들도 막 헤엄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은하들은 별도 품고 있지만 가스 물질도 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은하단 공간 속에 채워져 있는 높은 밀도의 가스 물질이 은하가 품고 있던 가스 물질을 밀어내요. 그래서 헨젤과 그레텔 뒤로 빵가루 흘리는 것처럼 은하가 자기 궤적을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던 가스 물질을 다 풀어냅니다. 아, 이게 푸르스름한 게 그 꼬리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약간 은하 버전의 혜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살아있는 것 같네요. 아, 그러면. 맞아요. 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뒤에 약간 촉수 같잖아요. 그래서 해파리 은하라고 불러요. 오, 그렇네. 젤리피쉬 갤럭시라고 합니다. 아, 자기가 갖고 있던 가스는 놓고 네, 자기가 벗겨져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은하는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흐르는 유체 속에서 움직일 때 받는 압력을 램 압력, 램 프레셔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벗겨지는 그 과정을 램 프레셔 스트리핑, 램 압력으로 벗겨져 나간다.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아, 네, 은하들 속도는 물론 거리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보통 뭐 수백 킬로미터 퍼 세크 정도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1초에? 네네. 그렇게 빨리 가요? 왜냐면 은하단 중력장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은하들도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이거 뭐 잘못 찍히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저도 사진이- 언뜻 보고 잘못 찍힌 네, 건 줄 알았어요. 번지거나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신기하다. 네, 대신에 가스 물질이어서 가시광 사진에서는 이렇게 안 보이고요. 전파 이런 걸로 찍었을 때만 이 촉수가 보입니다. 근데 해성 같은 거네요, 네, 진짜로 맞습니다. 말 은하 그대로. 버전의 해성. 그래서 우주도 사실은 유체로 채워져 있다. 와, 신기하다. 아니, 가시광 하니까 갑자기 좀 궁금했던 게 참 떠오르는데 또 다시야. 그 가시 아닙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잖아요. 이 빛에는 가시광선도 있고 뭐 자외선, 적외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파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파장 따라서 그러면 얘가 도달하는 속도도 달라요? 아니요. 안 달라요? 네. 파장이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느린데 근데 진동수가 거기에 역수로 비례해서 진동수와 파장을 곱하면 빛의 속도가 되는데요. 그건 파장이랑 무관하게 다 똑같아요. 아,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다 똑같습니까? 네. 아, 그래요? 이런 거 한 중학교 때쯤 배우지 않아요? 선생님. 아, 중학교 나온 지 너무 오래돼서. 아,
그렇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등학생. 고등학생. 네. 크게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속도는 똑같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현재 인간들이 그대로 있고 지구 배경만 만약에 석기 시대 스톤에이지로 돌아가면 몇 년 만에 다시 우리 지금 현재 문명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가능하겠느냐? 지금 이제 수천 년 혹은 뭐 수만 년 이상 이게 쌓아온 이 역사가 있으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지금 사람들이 그대로 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만들면 금방 만들 수 있겠냐? 요런 질문이 있습니다. 지식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할 때 어떤 형태로 유지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책의 형태로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문명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길어야 100년 봅니다. 100년도 안 될 거예요. 책 있으면 예, 근데 책이 없이 책이 없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네. 기억만으로 존재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금은 더 오래 걸리겠죠. 지금도 사실 우리 모두 다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휴대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단 한 명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조합되니까. 각자 분야의 전문가들이 예. 있으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휴대폰을 다시 만들어내려면 함께 모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공유해야 될 텐데 그게 사실은 쉽진 않을 것 같아서 책이든 뭐든 어떤 기록의 형태로 지식이 전달된다면 짧은 시간 안에 그게 아니라 단지 기억한 정보만을 이용해서 다시 문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면 일단 책을 만들기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종이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종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잖아요. 조금 많이 오래 걸릴 거예요. 또 종이 만들려면 또 그 종이 공장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 기반 시설 같은 것들도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어쩌면 김범준 교수님 생각하신 물리학적인 계산에다가 생물학적으로 한 곱하기 1.5 내지 2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이 다 아는 게 많잖아요. 네. 다 생각이 많다 보니까 싸워 이제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맞아요. 재건축하는 거 뭐 재건축 안 되잖아요. 아. 네. 내가 봤을 때 이거 문명을 건축하는 건데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싸우느라고 해서 아마 1.5 곱하기 2 내지는 싸워가지고 또 다시 망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새로 문명 싹 갈아낸다고 치면 지금의 지식 그대로 갖고 있고요. 어느 땅 가시겠습니까? 그거 와봤어. 어디 강남 가실 거예요? 어디가? 강남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강남이에요. 꼭 여기에만 있어야 되면 다른 데 더 좋은 데로 가. 뉴욕. 뉴욕 쪽으로. 근데 그게 의미 있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낸 게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을 어떻게든 조율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그 어떤 상호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의 가능성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렇죠. 오히려 지식이 다 많기 때문에 합의하기 더 어려울 수도 그럴 있어요. 수도 있죠. 별관측하기 좋은 데로 가실 거예요? 저도 살기 좋은 데로 가겠습니다. 자기 전에. 자, 하여튼 그런 질문 하나 해결을 또 해봤고요. 그리고 우주정거장에 있으면 계속 자유로드롭 탄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냐. 이제 무중력 상태니까. 네. 자유로드롭의 무중력 혹은 뭐 바이킹의 무중력 요때는 저는 항상 요의가 좀 느껴지는데 요거 전 예를 들어 이 우주 정거장 가면 계속 뭘 달고 있어야 되나? 기저귀 차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 그 느낌이에요? 네, 실제로 우주인들 얘기 들어보면 계속 그런 느낌이에요.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위아래 이런 감각도 없고요. 계속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구 쪽으로. 물론 처음에 갈 때랑은 익숙함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계속 내 무게가 안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구명조끼 입고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때 그 느낌이랑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중량이 느껴지지 않을 때의 감각. 네. 출렁출렁해요. 네, 그때는 이제 부력에 의지해서 내 무게감이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좀 이상해요. 아, 그래요? 물에 떠 있을 때는 네네. 내 몸 전체는 떠 있지만 네. 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은 여전히 중력을 느끼고 있고요. 우주 공간에 갔을 때는 내 몸뿐 아니라 안에 있는 특히 방광 같은 걔도 무중력이죠. 그래서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맞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적응하게 되잖아요. 네네. 우리 뇌는 뭔가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는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미 익숙한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우주 공간에 있으면 처음에는 말씀하신 느낌을 받다가 지나면은 훨씬 그 반응이 약하게 느끼거나 안 느끼지 않을까? 제가 안 나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주인들이 이제 인터뷰했던 거 가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냥 계속 그 감각이 남아있다고 매개를 하더라고요. 혹시 멀미 같은 건 안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멀미도 많이 합니다. 멀미 많이 해요? 네, 멀미 약도 먹고 귀 밑에 뭐도 붙이고 네, 뭐 그걸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느낌이구나. 난 되게 싫겠다. 난 못 살겠는데. 그러면 우주에 나가서 그냥 우주 정거장 말고 뭐 예를 들어 화성 간다거나 달 간다거나 할 때도 계속 그 느낌이겠네요. 결국은 무중력이니까. 그쵸. 우주 여행하는 동안엔 당연히 그 느낌으로 가는 거고 뭐 화성에 가도 중력이 약하니까 조금은 덜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안 가네.
이래도 가실 거예요, 우리 교수님은? 네. 하지만 미생물학자 먼저 간 다음에 맞아. 기저귀 많이 쌓고 와야겠네. 짧게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몸집이 큰 생명체들 혹은 뭐 영화에서 보면 뭐 괴생명체들 보면 다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천히 움직여요. 그 아주 간단한 실험이 예를 들어 막대기를 제가 놓으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얘가 1m짜리가 쓰러지는 시간하고 얘가 10m짜리가 쓰러지는 시간을 생각하면 중력 때문에 움직이는 거리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1m짜리 막대가 1초에 쓰러진다면 10m짜리 막대를 손에서 잡고 있다가 놓으면 얘는 100m로 할게요. 100m 막대라면 10초가 걸려. 근데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 폭포, 커다란 폭포를 영화에 구현하고 싶다. 근데 폭포에 가서 찍을 돈은 없다. 그러면 작은 폭포를 만들어서 찍거든요. 그거를 영화로 상영할 땐 그거를 천천히 틀어야 돼요.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거 텔레비전에서 폭포물 떨어지는 거 보면 엄청 천천히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시거든요. 이게 정확히 똑같아서 지금 질문하신 게 정확히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공기저항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똑같아요.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인다면 움직인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짧은 거리에서 1초 걸렸다면 그것보다 100배였죠. 100배 거리라면 10초가 걸려서 천천히 돌려야 돼요. 공룡 같은 애들은 그러면 천천히 가는 게 맞긴 맞군요. 네, 천천히 가는 게 맞아요. 그 영화에 보면 커다란 마징거 제트 거대 로봇이 싸우잖아요. 그거 만약에 실제 만들면은 그냥 다 피할 수 있어요. 천천히 움직이는구나. 주먹이 날라온다 그러고 기다리다가 살짝 피하면은 다 피합니다. 그건 맞은가 이게 안 되겠네. 태권브이가 좀 확실히 이긴다고 봐야 되겠고.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질문 주셨던 내용들 몇 가지 추려서 좀 여러분께 답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재밌는 질문들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과학자분들께 또 여쭤봐서 흥미로운 대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은 우리 김용빈 교수님도 오셨고 그동안 바퀴벌레와 미역으로 잘 또 오셨는데 그 뒤로 뭐 큰 감방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니 그 뒤로 하나 있긴 있어요. 그 사과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본의 아니게 발연기를 보여드려가지고 발연기요? 맨발에 발연기를 보여드린 게 있어요. 아, 그래서 네네네. 봤어요, 그날 댓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신발이 푹 젖어가지고 알리느라고 했는데 맨발에 발연기 돼서 노출신이 나와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발 노출신.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양해를 누구도 뭐- 원치 않았는데. 글쎄 말입니다. 네, 여러분께 사과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교수님께 딱 어울리는 곰팡이 주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나는 하겠습니다. 맨날 바퀴벌레 고 이름부터 곰팡이가 뭡니까? 곰팡이 우리 순우리 말이죠, 이거는. 우리말이죠. 그렇겠죠? 네, 곰팡이라는 거는 어감이 어떠세요? 뭔가 좀 약간 습하고 썩은 느낌. 뭘 곰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곰팡이 하면 못 떠오르세요. 음식에 이렇게 그렇죠, 예. 핀 거 있잖아요. 아, 저는 우리 어머니의 배양 능력이라고 할까요?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잘 기르세요, 이 친구들을. 곰팡이를? 네, 여러 군데서 참 잘 기르시는데 심지어 저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냉동실에서도 그 아이를 꽃피우시더라고요. 냉동실에서 냉장실이 아, 냉동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냉동실은 불가능이죠, 원래. 그래서 안 되죠. 핀 거를 넣었으면 모를까. 아니.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냉장고 망가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여튼 냉동실 안에서도 꽃을 피우셨거든요. 아, 곰팡이 중에 느리지만 저 추운 데가 잘 있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래요? 남극 곰팡이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색깔도 이렇게 정말 다양하잖아요. 우리 집에는 없는 색깔이 없었어요. 검정색, 흰색, 녹색, 노란색, 약간 푸딩딩한 것도 좀 있었던 네, 것 그런 같고 곰팡이. 핑크빛도 있었고요. 핑크빛도 다 있어요. 곰팡이 색깔이 이쁜 거 많아요. 아, 그렇죠? 웬만한 아마 우리 저 교수님 연구실보다 우리 집이 화려했을 겁니다. 보면 실처럼 올라오잖아요. 가는 실처럼 보이잖아요. 가는 실처럼. 이게 실이니까 곰팡이 만드니까 팡이실이에요. 팡이. 팡이실. 곰팡이가 만드니까 팡이실. 아, 그 실같이 올라오는 걸 팡이실이라고 하나하나를 해요? 팡이실. 한자로는 균사. 균사. 그러니까 실사자거든요. 팡이실인데 실 모양으로 자라니까 사상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곰팡이 대표적인 게 사상균이 있고요. 아, 사상균이 그 뜻이구나. 그게 곰팡이고요. 곰팡이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뭐 버섯종을 그런 건 안 좋아해요? 버섯 엄청 좋아해요. 곰팡이 좋아하네. 엄청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버섯 쪽을 엄청 잘 먹어요. 곰팡이에요. 곰팡이랑 똑같진 않겠죠? 아니에요. 그게 아까 말한 팡이실이 위로 접히고 계속 하면서 위로 올라 자라면 갓되고 그게 버섯되는 거예요. 그리고 팡이실이 계속 모여서 압축이 돼서 중합이 되면 드시는 버섯 갓이 되는 거예요. 또 곰팡이
아니 버섯은 냄새 안 나는데? 버섯도 맡으면 약간 냄새가 나긴 나죠. 곰팡이 냄새가. 아니 송이버섯도 그러면 곰팡이입니까? 다 버섯 모든 건. 아 그래요? 네네. 노루궁뎅이 버섯도? 그럼요. 버섯 좋아하시네. 걔 진짜 맛있어요. 혹시 맥주도 드세요? 맥주요? 네. 와인도 이런 거 드시죠? 효모도 곰팡이에요. 아, 효모도 곰팡이에요? 네. 네. 그래서 곰팡이 종류 3개예요. 사상균, 버섯, 효모. 다 모아서 곰팡이라고. 다 모아서 곰팡이라고. 그리고 곰팡이를 너무 그러시면 안 되는 게요.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을 이렇게 놓고 누가 가장 가까운 친척인가 동물, 식물 큰 가지로 따지면 곰팡이하고 곡물하고 제일 가까워요. 가깝다? 네. 우리하고 곰팡이 상당히 가까운 친척벌이에요. 진화의 나무를 생각하면은 곰팡이하고 동물이 갈라진 게 식물이 갈라진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은 굉장히 가까워서 식물보다 동물에 더 가까워요, 곰팡이는? 훨씬 가깝죠. 뭘 봐서요? 생긴 건 식물이 좀 가까운 것 같은데? 뭐 유전자인 것도 그렇고 식물은 광합성 하잖아요. 얘는 광합성 못 하잖아요. 아, 그러네. 일종의 동물이네. 아니 근데 곰팡이 만약에 균이면 발에 있는 게 걔 놔두면 버섯처럼 나와요? 얘 다 다른 종류가 다른 거. 그래서 동충하초인가요? 발에서 막 이렇게 팽이버섯 나와갖고 뜯어먹고 이런 거 안 되고 그거 안 되고요. 버섯은 사실 어디서 많이 자라냐면 산에 가다 보면 나무 쓰러져서 이렇게 죽은 버섯, 나무, 맞아, 버섯 맞아. 쓰러져 있잖아요. 네. 그렇게 죽은 나무에서 잘 자라죠. 거기가 걔네들이 살기 좋은 환경인 거죠? 어둡고 네, 축축하고. 축축하고 네. 근데 나무가 잘 안 썩잖아요. 버섯의 주기능이 뭐냐면 나무가 잘 안 썩으니까 우리가 집도 짓고 옛날에 배도 만들고 다 있잖아요. 굉장히 잘 안 썩는 성분인데 먼저 버섯이 펴서 그걸 한번 크게 잘라줘야 그 다음에 세균이고 뭐고 들어가서 완전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버섯은 굉장히 중요한 분해자 역할을 해요. 생태계에서. 버섯이 그 나무 같은 걸 애들을 잘 먹으면서 쪽쪽 쪼개지잖아요. 아, 그래요? 네, 짝짝 갈라지잖아요. 곰팡이 뭐 먹어요? 곰팡이 다 먹죠. 안 자라는 데가 없잖아요. 나무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집에서 많이 키워보셔서 아시니까 곰팡이 안 피는 데가 없잖아요. 아 근데 진짜 곰팡이는 대단해. 제거하기도 어렵고 겨울철에 결로 현상 생기면은 곰팡이 또 그렇게 해도 힘들잖아요. 네. 그만큼 포자도 많다는 얘기고 여기 지금. 맞아 이게 천장에도 네. 물 좀 샜다 싶으면 바로 바로 곰팡이부터 나죠. 시작해요. 지금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곰팡이가 그러면 진화의 과정에서 식물 다음에 만들어진 거겠네요? 아, 그거요? 순서로 보면은,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식물보다는 먼저일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버섯이 사실 나무를 일종의 먹는 거라고 제가 사실 이 생각하면 질문 솔직히 딱 답변이가 뭐는데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편집해 주시겠죠? 또 물어봐야지. 아니 곰팡이가 이렇게 폈어요. 살짝 제거하고 많이 먹었거든요 우리는. 그럼 괜찮아요? 아니면 곰팡이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만약에 그 곰팡이가 공교롭게 뭐 독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고 그러는 거라면 달라질 텐데 그동안 드시고 괜찮으셨잖아요. 그제 기억에는 없는데 아주 큰 문제는 저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 보면 과일 같은 거 그렇게 많이 먹은 기억이 나는데 확 잘라버리고 먹으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은 들죠. 얘는 뭐 끓이면 괜찮아요? 곰팡이 사실 죽는데 이런 게 있어요. 독소 가운데 끓여도 파괴 안 되는 독소들이 종종 있거든요. 곰팡이 중에 미생물이 만든 독소가 다 그래요. 아. 세균도. 그러니까 얘네는 죽는데 독소가 남아 있으면 위험하죠. 아. 얘는 죽어도 독소는 남아요. 네, 독소가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고 호랑이 가죽 남기고 얘는 독소를 남기는 거. 어떤 독소들은 열에 강한 것들이 있거든요. 막 그런 걸 만드는 곰팡이였다면 곰팡이 끓였다고 그래서 독소까지. 이거 꽤 중요한 얘기 같은데. 그 색깔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무슨 녹색이었나 하여튼 무슨 곰팡이 피었으면 그건 먹지 마라 이랬 보통 우리가 푸른 곰팡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페니실린도 하고 우리가 아, 뭐 치즈에도 붙고 이제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그건 괜찮고. 괜찮은데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 색깔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위험하죠. 그건 안 돼요. 예, 아, 무조건 다. 먹지 말아요. 예. 그러니까 왜 버섯도 뭐 화려하면 독버섯이고 그거 다 그런 게 아니고 전문가만 볼 수 있는 거지 섣불리 큰일 나죠. 그리고 곰팡이는 그러면 일단 암수는 없죠? 암수는 없죠. 없어요? 예. 아, 거긴 다 성평등이 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뭐를 질문하시려는지 그게 궁금한데 네. 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 있냐? 그렇죠, 그렇죠. 없느냐. 예. 암수가 없냐고 물어보시면은 암수는 없어요 말씀드리는데 성이 없냐고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왜? 성이 뭐예요? 저는 우람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성이 뭐냐? 성이 왜 성이 뭐냐? 아, 그 다음 세대로 가기 위한
아니, 저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박수 한번 쳐드릴 필요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거의 앞부분을 정답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이 뭐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데요.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두 개체가 새로운 개체를 만들기 위해서 성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었는데 예. 우리는 그러니까 성하면 항상 메일, 피메일, 암수만 떠올리잖아요. 예. 근데 세균들은 그냥 무성생식을 하니까 곰팡이도 무성생식을 해요. 포잘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얘네가 이 환경이 되어 기회가 되면 다른 개체랑 합체를 해서 자손을 증식을 해요. 아, 예. 그래요? 그럼 그거는 이제 유성생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메일, 피메일이 아니고 일종의 얘네 메이팅 타입이라고 그래서 접합형 그렇게 타입이 있는데요. 타입이 유전자 하나로 보통 결정이 되는 거라서 요게 타입만 다르면 다른 성이 되는 거니까 우리로 치면 그냥 만나요. 근데 이런 메이팅 타입이 많은 경우는 뭐 1000개도 있고 막 그러니까 성이 없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암수는 말할 수 없는데 성이 1000개 넘게 이것과 저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 타입들과 이렇게 아, 그래요? 자기하고 같은 타입하고는 접합형은 안 되겠죠. 안 하죠. 그렇죠. 예. 접합은 해요. 안 해요. 다른 친구들이랑은 하고. 그 성이라는 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다시 섞는 과정인데 그렇죠. 똑같은 애들끼리는 섞어봤자 아, 그럼 이 과정에서도 원래 개체의 절반씩이 섞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얘도 똑같이 반반해서 그 과정을 가야 돼요. 굉장히 그럼 다양성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왜냐면 곰팡이 엄청나죠. 암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곰팡이 엄청나게 많아요, 종류. 아, 그러네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 한번 확인이 필요한데 버섯이 곰팡이 일종이잖아요. 버섯만 해도 대략 지구에 한 30만 종 우리한테 알려진 게 한 15,000종 아마 그럴걸요. 근데 버섯 전골집에서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아니 이제 우리가 식용으로 키우는 버섯이 몇 개 안 되는 거고. 아, 어마어마하군요. 굉장히 많아요. 아, 근데 그 곰팡이가 핀 데는 호흡기 질환 같은 거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초고 포자 들어와서 포자가 들어와서. 걔가 우리 몸 안에서 증식하고 이런 건 아니죠, 설마? 그러니까 이게 증식은 아니고 이런 건 있어요. 왜 호흡할 때 어쨌든 공기 중에서 곰팡이뿐 아니고 미생물이 안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괜찮은 사람도 있고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개인의 면역 기능의 차이니까 보통 그래서 왜 아주 연로하신 분들 노환으로 보통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맞으실 때 보면 많은 경우가 폐 관련 질환으로 많이 이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들어오는 거를 평소에는 그렇게 해로운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내 기능이 떨어지면 얘가 들어와서 잘할만 하잖아요. 촉촉하고 따뜻하고. 얘는 그냥 성장할 뿐이에요. 얘는 성장인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감염이죠. 그러니까 성장과 감염은 결국 보는 관점의 차이. 우리는 감염, 얘는 성장. 그러면 썩는 것과 발효되는 것도 역시 관점 차이입니까? 정확하시죠. 그러니까 부패, 발효, 분해 이건 다 우리가 우리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분해가 돼서 우리가 좋으면 발효, 안 좋고 불쾌하면 부패라고 그러는데 사실 어떤 발효 음식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힘든 사람한테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청국장.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 중심으로 봤을 때 결국 미생물처럼 똑같은 거예요. 부패하면 안 좋은 냄새 나는 건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보통 이제 이게 재료가 뭐냐에 따라 다른데 탄수화물이 되면 냄새 고약하지 않아요. 술이 되거나 뭐 향기 괜찮아요. 근데 단백질이 썩게 되면 거기에서 단백질의 질소 암모니아 만들어지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냄새 되면 고약해지는 거죠. 우리 정치인들한테 가끔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발효한 정치인이라고 그럼 욕은 아닌가? 아, 우리 위원님은 굉장히 숙성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말 중에서 제가 가장 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잘 사갔다. 사갔다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이 잘 사가서 이렇게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썩는 사람이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발효와 부패 딱 그거네. 저는 그래서 발효 우리가 인생 잘 사가야 되는데 썩어버리면 전에 아주 민폐가 되는 거죠. 잘 삭힌 게 이제 우리 식혜 뭐 이런 거라든지. 젓갈도 잘 삭히면 언제 한번 제 연구 때문에 젓갈 장인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젓갈집에는 파리가 없습니다. 파리는 생선가게에 있지. 오, 그래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잘 탁은 젓갈에는 파리가 안 낀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파리는 이 냄새 안 끌리는 거지. 뭐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진 않았지만 그 말이 맞아. 이게 잘 삭인 잘 된 거는 팔이 안 걸린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적당한 온도와 뭐 습도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는 경우에는 자, 그리고 곰팡이가 정말 여러 군데 치즈라든지 술 이런 데 이제 아마 제일 많이 좀 쓰이는 것 같고요. 우주 나갈 때 혹시 술 갖고 나갑니까? 네, 그 술도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우주인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돼요? 네, 그래서 뭐 우주 커피, 우주 와인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지나친 음주는 하지 않겠지만
있지만 그거 어떻게 따라 먹어요? 거기 진짜 무중력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먹어요 이거? 무중력이다 보니까 그 팩이 있어요. 그래서 팩에 빨대가 연결돼 있어서 그냥 쪽쪽 빨아 먹습니다. 맛은 안 나겠네. 그건 감성은 조금 네, 떨어지겠죠. 따라 먹어야 돼요? 네, 아니면 약간 재미삼아 쭉 짜서 동글동글하게 떠다니는 거 이렇게 먹기도 하고 따르는 맛은 없겠네, 그죠? 따를 수가 없죠. 네. 와인 같은 경우는 산소랑 또 만나는 시간 이런 게 굉장히 또 맛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아, 산소 만나는 거는 그건 되겠죠.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아, 그건 또 가능하겠네. 아, 와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죠? 와인은 많이 안 먹어봤습니다. 다른 술은 좀 드시고. 네, 저는 막걸리를 막걸리는 또 우리 그죠. 막걸리에는 효모와 다양한 미생물이 들어서 만들어주는 거죠. 막걸리에 그 먹고 나면 굉장히 그 뒤끝이 안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그 효모도 아니요, 일단은 많이 드셨을 거고요. 일단은 많이 드시는 게 문제고. 그 정도로 머리가 아프다면 많이 드시는 게 문제고 주량에 비해서 이건 있을 것 같아요. 과실주나 곡주가 순수 알코올 외에 다른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숙취를 좀 유발할 수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많이 드셔서 주종이 문제가 아니고 곰팡이를 근데 요즘 뭐 굉장히 그 과학기술 발전하면서 여러모로 많이 활용을 한다는데 어떤 거에 주로 쓴다는 거예요? 곰팡이가 요즘에 아마 생각지 못한 거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일단 가장 주변부터 보게 되면 가죽 비슷한 소재를 만들 수가 있고요. 곰팡이로? 곰팡이요? 네. 옷을 만드는 거예요? 가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스티로폼 대용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친환경 충진제 그거 만들 수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나사에서 왜 아, 네. 저도 사실 뉴스로 접하고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화성이나 달에 갈 때 기지를 짓잖아요. 건축 자재를 보통은 달과 화성의 토양을 부셔서 그걸로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벽돌을 만든 다음에 뭐 건물을 짓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자니 또 설비를 다 끌고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들을 하고 있냐면 말씀하신 그 곰팡이를 잘 키워서 그걸로 단단한 조형물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한 사례 중에 하나가 한 2주일인가를 키웠어요. 그래서 그 곰팡이가 무럭무럭 자란 거죠. 그게 약간 의자 정도 우주에 가서 아니요, 지구에서. 지구에서? 네. 그래서 의자 정도만한 사이즈가 돼서 막 사람이 앉아보고 막 이런 견고함도 테스트하고 이런 게 그래요? 있거든요. 곰팡이가 되게 단단해질 수 있구나라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아까 제가 팡이실 네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세포벽이 있는데 그 주 성분이 혹시 그 키틴이라고 아세요? 키틴? 개 껍질. 개 껍질도 많고 곤충 껍데기 주성분. 곰팡이가 재밌는 게 곰팡이를 어떻게 배양하느냐, 어떤 먹이를 주냐에 따라서 키틴의 함량이나 다른 성분을 조절해갖고 강도나 탄성 같은 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애들 죽으면 아무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어차피 죽인 다음에 만드는 거니까 계속 자라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키운 다음에 만드는 건데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먹이를 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재질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곰팡이 포자 갖고 가서 아주 이론적으로 화성에 가서 물도 좀 가져가고 나무도 갖고 거기서 이렇게 곰팡이 키워서. 곰팡이는 산소 좀 없어도 잘 살아요? 곰팡이 산소 있어야 돼요. 아, 있어야 돼요? 효모는 산소 없어도 잘 하는데 대부분 곰팡이 산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정말 뜬금없긴 한데 팽이버섯이요. 그냥 생으로 있을 때는 되게 잘 끊어지거든요. 근데 삼겹살 판에 굽거나 찌개에서 끓이면 얘가 그렇게 질겨져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건? 제 생각에는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 단백질 이런 게 변성이 돼버리면 질겨질 거예요. 낙지 같은 것도 그렇고 조개도 넘으면 질겨져요. 아, 그러면 버섯에 단백질이 많아요? 버섯이 굉장히 칼로리는 낮고 지방 함량 적고 비타민과 그런 거 되게 많죠. 건강 기호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버섯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데 가죽 비슷한 이런 재질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의자처럼 이런 구조물도 만들 수도 있고. 그것도 만든다. 요즘에 대체육 고기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주에 가서 미생물만 잘 쓸 수 있으면 식량도 해결되고 그렇죠. 건축도 해결되고 되게 유용하겠네요. 대체육 드셔보셨어요? 예, 한번 먹어봤어요. 맛이 어때요? 근데 그게 제 대체육은 굉장히 역사가 길잖아요. 네. 아주 오래전부터 콩으로 만든 콩고기 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때 그건 정말 뭐 그냥 말린 두부 맛이었는데 요즘 거는 먹어보니까 물론 아직 고기 맛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비슷해요? 비슷하진 않아요. 먹을 저는 만하던데. 와 괜찮았어요. 먹을 지금 햄버거 네, 햄버거 패티로. 팔아요. 네. 먹을만해요. 그럼 뭘로 만든 거예요? 콩? 주로 콩단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주에 그 콩고기 같은 거 좀 가져가요? 콩고기 갖고 갈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비건 우주인들도 있거든요. 우주 갈 때는 음식물들을 어쨌든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굉장히 좀 가볍게 가져갈 거 아니에요? 네. 무슨 군대 식량처럼 이렇게 물 부으면 바로 이렇게 밥되는 이런 걸로 가져가나? 그렇다기보다 대부분은 이제 동결 건조가 돼서 정말 과자같이 먹는 것도 많고요. 아니면 그냥 맛만 흉내를 내서 대부분은 섞여 있는 쉐이크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짜요짜요 같이 이렇게 쭉쭉 짜먹는 아유. 것도 많고. 근데 요즘에는 우주
식품 분야도 되게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 미식가들이 많아졌거든요. 우주 김치도 있고요. 우와. 네. 우주 햄버거, 이제 치즈버거 흉내내는 그런 음식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주선으로 보낼 때 식량을 굳이 탈수해서 가볍게 할 이유가 없네. 어차피 물도 가져가야 되니까 보통은 우리가 마른 음식에다가 물을 넣거나 하는데 어차피 거기로 가려면 물도 갖고 가야 되니까 굳이 발사 비용 같은 거 생각하면은 사실 이 우주 식품 분야 덕분에 레토르트 음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3분 카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주식품 개발 과정에서 나온 기술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뚜기 아저씨가 만든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우주인들이 먹던 거를 이제 흉내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하긴 그 옛날 무슨 SF 소설 같은 거 보면 그런 형태의 음식들을 미래에 막 먹을 것 같은 그런 서술이나 뭐 이런 게 많긴 했었는데 이게 우주 개발해서 만든 음식이군요. 네, 뜻밖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주식이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먹는 레토르트 음식. 네, 그런 것들이 많죠. 안 나가고 싶으시죠? 그래도 나가실 거예요? 네. 가서 그 데워는 먹어요? 차게 먹어요? 아, 당연히 이제 데워서 먹습니다. 데워서. 네. 거기 전자레인지 있어요? 네네. 다 있네. 30땡 이렇게 하면 먹는 거예요? 그쵸, 다 데워서 먹는 아 거.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구에서는 이거 또 좋은 질문이다.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놓으면 돌림 문양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주는 중력이 없으니까 돌리다 보면 얘가 두두두 벽 안을 막 부딪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재밌다. 근데 원리 자체는 중력이 중요하다기보다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이크로파가 나와서 안에 분자를 때려서 뜨거워지는 거라서 정확한 설계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지금 주방에서 쓰고 있는 것 같은 똑같은 전자레인지를 들고 가서 쓰는 건 아니고요. 케이스가 다 아마 있을 겁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약간 돌리긴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뜨거워지는 위치가 일부만이라서. 근데 얘기한 것처럼 접시 위에 넣고 이걸 돌리면 중력 때문에 문제가 될 테니까. 아니면 가운데 고정장치 뭐 이런 게 뭐 있을 수도 그렇겠다.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그냥 뭐 꽂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돌리면 되네요. 안 돌아가면 한 포인트만 계속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저는 왜 돌리는? 맛있게 보이려고 돌리나 했거든요. 그래서 돌리는 거군요. 우주 정거장 안에 있는 전자레인지와 유사한 어떤 장치의 모습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직접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나가긴 하셔야 되겠다 우리. 네, 맞습니다. 네. 이 버섯이 나중에 이제 우주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식량으로도 아마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신기한 곰팡이 몇 개 좀 이런 건 아마 너네 못 들어봤을 거다 싶은 거 있으면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신기한 곰팡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죠? 느타리 버섯. 왜 신기하죠 우리? 걔가 육식버섯이거든요 원래. 육식? 네. 느타리가요? 네, 살아있는 벌레를 잡아 먹어요 야생에.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재배하는 거 말고 야생에 있으면은 이 막대사탕마냥하고 달린 독주머니가 있어요. 작은 벌레들이 겨자 그걸 톡 터트리면 마비가 돼. 그러면 팡이씨를 쏙 준사를 집어넣어서 쪽쪽 빨아먹죠. 그래요? 네, 이게 육식버섯이에요. 느타리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키우는 거는 이제 그렇게 안 하죠. 나무에 키우는데 야생 상태의 느타리는 육식버섯이에요. 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나무에다 키우죠. 그러니까 잡식이구나. 네, 육식만 네, 하는 건 아니고. 네, 야생에서 약간 육식인데 사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벌레들이 느타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얘는 또 방어를 하는 거지. 그런 과정에서 느타리가 육식버섯이 하나 있고요. 팡이씨를 꽂고 거기서 이제 뭘 빨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죽고 나면 마비내면 팡이씨 꼬여서 쪽쪽 빨아먹는 거죠. 동충하초도 그런 건가 보다. 홍충에서 안에서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피어나오게 하는 거죠. 그것도 벌레에서 피어나니까. 네. 그것도 육식인가요? 곰팡이 다 잡식성인데 제가 육식이라 말씀드린 거는 내가 사냥을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냥. 그러니까 사냥 버섯이 더 맞겠다. 사냥 벌써. 사냥. 또 하나 특이한 거는 파리에 피는 버섯이 있어요. 파리가 죽으면 파리에만? 파리 주로 곤충에 피는 거. 특히 예, 파리에 예. 암컷 파리가 죽었어요. 버섯이 펴요. 그러면 수컷이 암컷한테 가서 교미하려고 애를 써 죽었는데 왜냐하면 곰팡이가 냄새를 내. 암컷의 냄새를? 그렇죠.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파리의 병원균이거든요. 병균으로 암컷은 죽었는데 수컷이 와서 교미를 하려고 그래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렇게 되면 그 수컷은 또 곰팡이에 감염이 돼서 또 퍼져 다니면서 터트리겠죠. 그런 곰팡이도 있어요.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미끼로 쓴 걸 미끼도 먹는다는 얘기네. 낚시버섯? 곰팡이. 곰팡이. 이 곰팡이는 항상 어딘가에 계속 떠다니는 거예요? 한 30층, 40층 되는 뭐 이런 집에서도 천장 약간 물 새니까 바로 곰팡이 생기더라고요. 사람 사는 곳에 곰팡이가 없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결국 다 뭐 갖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따라갈 수가 없죠. 하긴 또 우리 발도 있으니까. 발에 있는 애가 저기 피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가만히 TV 볼 때 맨날 발 만지잖아요. 나중에 또 머리 긁고 옮겨 다니긴 너무 좋은 조건이잖아요. 포도도 집어먹고.
포도 집어먹고. 제일 큰 뭐 버섯이든 혹은 뭐 사상균이든 제일 큰 애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현존하는 것 중에서는요. 아까 그 팡이실 있잖아요. 네. 미국 오레곤주에서 80년대 발견된 건데요. 땅 속으로 팡이실 하나가 6kg짜리 발견된 거예요. 에이 거짓말 좀 하지 마. 아니 그래다가 6m도 아니고 6. 6km. 팡이실 하나가 쭉. 가능해요? 모든 식물 뿌리는요 밑에 다 연결돼 있어요. 곰팡이 뿌리로. 곰팡이들이 식물 뿌리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균 뿌리라고 그래요. 식물의 뿌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쫙 퍼져서. 균의 뿌리가 있고 여기서 여기저기 얘네가 막 퍼져서 자라나는. 곰팡이는 쫙 퍼져나와서 자기 특기를 발휘해서 영양분 흡수해주고 식물은 좋죠. 대신 식물은 광합성한 거 일부 당분을 나눠주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일종의 땅속의 인터넷이에요. 왜 WWW가 월드 와이드 웹이잖아요. 이런 말 있어요. WWW Wood Wide Web. 우드 와이드 웹. 야, 있는 용어예요. 아 그래? 네, 실제로 그 나무가 다 연결돼 있어요. 서로. 다 연락도 하고. 너무 신기해. 심지어 큰 나무가 있으면 작은 나무가 좀 힘들잖아요. 광합성하기 어렵고. 그러면 이 우드 와이드 웹을 통해서 약간 도와줘요? 주고. 아니 6kg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니 6kg짜리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네. 야 이 교수 카르텔 이 지식인 카르텔이 무섭습니다 이게. 물리학자들이 갖고 있는 확신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에 위배되는 자연 현상은 없다. 자연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물리학에 아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현상이 있으면 원칙은 6kg가 근데 가능한가 한 생명체가? 그게 다 자라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엄청 긴 걔들 거죠. 진짜 나이도 많겠다. 그 개들 사이에 어떤 에너지와 양분 같은 거는 교환할 것 같지만 정보도 교환해요? 실제 맞아요. 정보를? 정보 교환하고 근데 그걸 통해서 똑같아 우리 인터넷하고 우리 인터넷이 좋은 기능도 있지만 나쁜 기능도 많잖아요. 막 바이러스도 퍼지고 안전 정보도 퍼지고 걔네도 그거 통해서 병이나 안 좋은 물질이 퍼질 아, 수도 그것도 있어요. 퍼지고. 똑같아요. 야, 너무 신기하다. 아 그렇겠네요. 병 퍼질 수 그래서 있겠네. 숲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왜 산불 났을 때 두 가지예요. 나무만 타면 밑에 뿌리가 살아 있으면 금방 자라는데요. 밑에 이격까지 손상이 되면 그건 복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그뭐 산불 나야 또 되는 식물들도 있다면서요? 이게 무슨 일정 온도 이렇게 넘어가야 솔방울 빡 터지는 거 말씀하시는 예, 뭐 그런가 봐요. 예, 예. 예. 이게 그래서 굉장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생태학에서는 산불을 자연 생태계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 인정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침엽수들은 소나무로 이렇게 계속 휘발성 있는 물질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럼 바짝 마르면 자연적으로 발화되기가 쉬워요. 아 송진 같은 거. 그렇죠. 예. 그러면 불이 나면은 그게 빡 터지면서 이게 딱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연적인 거고 그런 잔 산불이 가끔씩 나줘야 이제 큰 산불을 막을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후 변화 등 온난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아주 조심스러운데 그런 생물들, 그런 나무들은 실제로 작은 산불이 났을 때 터뜨려서 씨를 퍼뜨리는 데 역할을 하죠. 세렝게티니 뭐 이런 데도 보면 한 일정 규모의 풀에 불들이 나더라고요. 한번 싹 한번 타고 다시 이제 거기에 새로운 풀들이 또 자라나고. 그 미국에서도 전에는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작은 산불도 개입해서 자꾸 껐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작은 산불을 계속 끄면 숲이 과도하게 울창해져서 한 번 불이 나면 산불 피해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작은 산불은 굳이 진화하지 않아요. 실제로 요세미티 가면 그 사진 있어요. 몇 년도에 우리 한번 꽤 해놨는데 그때 상당히 그 소방 당국이 수동적으로 진화 작업을 했어요. 이런 거였어요. 이번 산불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잔불을 막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때 정말 위험한 지역이 아니면은 굉장히 이렇게 하면서 진화를 했고 그 상태자 말을 들은 거죠. 논란이 많은데 정말 그 끄고 나서 1년 후에 싹 복원됐어요. 아 그래요? 그 사진감 딱 있어요. 그때. 80 몇 년도인가 그 정확한 연도 기억 안 나는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다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에 당상 없고요. 근데 우리나라 산불도 언론에 보도되는 건 큰 산불만 보도되는데 작은 산불들도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자연 발화되는 자연 발화. 그런 거는 지금도 끄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규모가 커지면은 위험하니까 개입하긴 해야겠지만. 아니 또 산불 같은 것도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 재앙이고 이런 거지만 사실 자연에서는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활동일 수도 있겠네요. 자연만 놓고 보면 자연 발화 그거는 사이클의 하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태풍이니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거고 재해고 막 무서운 거지만 자연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작용일 수도 있는 거고 자연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곰팡이 입장에서 곰팡이 입장에서 고기 썩으면 냄새 독하고 네. 공유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렇죠. 잘 발효시키면 잘 통제해서 숙성시키고 사기면 잘 사귄다.
잘 사귄다. 그렇게 또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한번 사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프로님이 말놀이의 규제에 하여튼 저희와 사귀시려면 좋아요랑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요즘에 또 저희가 회원 전용으로 또 미리미리 공개하는 게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이용해 주시면 저희 컨텐츠 만드는데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과학자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과학고를 나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전에 의대를 가려면 고3까지 가야 됐었죠, 옛날에. 아, 네, 맞아요. 나 자리 좀 바꿔줘라. 이게 무슨 회식인지 모르겠다. 평소에도 정말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진짜 그래요. 오늘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도 있어요.